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공동의회는 우리 교회의 주요한 일들을 함께 결정하는 정말 소중한 자리죠. 그런데 그 절차나 용어들이 가끔은 좀 어렵게 느껴져서 참여하기가 망설여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과정과 핵심 용어들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풀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의, 제청, 가결. 이런 단어들 좀 낯설죠? 마음속에는 정말 좋은 의견이 있는데도 이런 공식적인 용어들 앞에서 내가 뭘 잘 모르고 말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망설여본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다들 처음엔 그렇거든요. 오늘 저희가 그 막연한 벽을 시원하게 허물어 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공동의 회의라는 전체 여정의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회의가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이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하고 나면요.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어서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공동회의는 보통 이렇게 체계적인 6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개회 선언으로 회의 시작을 알리고요. 회순 채택으로 오늘 어떤 순서로 논의할지 정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깊이 있게 토론한 다음 표결을 통해 우리 모두의 뜻을 모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회 선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참 질서정연하죠? 그럼 이제부터는 회의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를 알아볼 텐데요. 한 성도님의 제안이 어떻게 우리 교회 전체의 공식적인 논의 주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2개의 아주 중요한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동의와 제청입니다. 먼저 동의인데요. 이건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 봤으면 합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걸 의장님이 아니라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건강한 논의가 출발하는 거죠. 자, 어떤 분이 용기를 내서 동의합니다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럼 그 의견이 바로 안건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2번째 관문인 제청이 꼭 필요해요. 다른 성도님이 그 말을 듣고 제청합니다 하고 지지를 해줘야 합니다. 이 제청이라는 목소리가 더해지는 순간 그 제안은 비로소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넘어서 우리 모두의 안건으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정말 결정적입니다. 보세요. 제청이 있으면 그 제안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서 다 함께 토론을 시작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아무도 제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쉽게도 그 제안은 그냥 한 사람의 개인 의견으로 남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 비유를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어떤 안건이 회의 테이블이라는 상자 안에 들어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동의는 그 상자를 여는 첫 번째 자물쇠를 푸는 열쇠고요. 제청이 바로 2번째 자물쇠를 푸는 열쇠인 셈이죠. 이 2개의 열쇠가 모두 사용되어야만 비로소 상자가 열리고 모두가 그 안의 내용을 논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2단계나 거쳐야 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죠. 모든 의견을 다 다룰 순 없으니까요. 제청이라는 건 이 문제는 적어도 2사람 이상이 우리 모두의 시간을 들여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공감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합리적인 장치인 겁니다. 자, 이렇게 동의와 제청으로 안건이 올라오고 또 충분히 토론을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결정을 내려야죠. 우리 공동체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표결의 시간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중요한 표현들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회의에서 의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 하시면 예, 부 하시면 아니요. 한자어라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뜻은 간단합니다. 가능하다, 옳다 하는 뜻의 가는 찬성을 의미하고요. 아니다라는 뜻의 부는 반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찬성하시면 예, 반대하시면 아니요로 답해주세요를 정중하게 표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결이 끝나면 의장님이 결과를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이때 딱 2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찬성표가 더 많으면 의장님은 가결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뜻이죠.
반대로 반대표가 더 많으면 부결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이건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명확하죠? 그런데 실제 회의라는 게 항상 교과서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잖아요. 어떨 땐 모든 분들이 한마음으로 동의하는 훈훈한 상황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하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하고 반론이 나오기도 하죠. 바로 이런 실제 상황들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종종 있죠? 의장님이 혹시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장내가 조용한 거예요. 그럼 이 안건은 그냥 자동으로 통과된 걸까요? 네, 거의 그렇긴 한데요. 그 결정을 공식적으로 땅땅땅 확정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절차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네, 반대하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의장님은 반드시 이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먼저 이의 있습니까? 라고 공식적으로 물어보고 이의가 없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똑똑히 선언해야만 그 결정이 완전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마침표를 찍는 과정인 셈이죠. 자, 그럼 반대로 단 한 분이라도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라고 외친다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 한 분의 목소리라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건강한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소중하게 여기니까요. 이럴 때를 대비한 민주적인 절차도 당연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럴 땐 상황에 따라 대응이 좀 달라집니다. 만약 안건에 대해 이미 충분히 토론을 한 상태에서 이의가 제기됐다면 곧바로 손을 드는 것처럼 정확하게 숫자를 세는 공식 표결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만약 토론도 하기 전에 이의가 제기되었다면요? 그때는 의장님이 반드시 그분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발언할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소수의 의견까지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회의의 기본 원칙이니까요. 오늘 이렇게 공동회의의 절차와 용어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런 규칙들이 그냥 복잡하고 딱딱한 절차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서로 생각이 다른 우리가 하나의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이 질서 안에서 우리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고 지혜가 더해질 때 우리 교회는 더욱 투명하고 건강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